지금 저는 조선주는 일단은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유연한, 저는 예측은 하지만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선주가 중장기적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아직 지금 공격적으로 뭔가 비중 조선 주도주다 이것까지는 아니다. 지금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조선주들이 오늘 좀 불을 뿜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조선주가 더 갈 것이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사실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장중에 제가 10% 오른 것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종가를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 그러네요. 오늘 9% 거의 10% 다 돼서 이렇게 올랐네요. 거래량하고 뭐, 쫙 실리면서 N자 모양까지 만들었던 거고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기 이제 거래량 이렇게 터졌던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하락할 때 거래량은 없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서 딱 이제 모멘텀 나오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은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도 리포트들을 보면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승일까? 수주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까에 대한 이제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확신이 없는. 지금 여행주, 놀자 주식들처럼 실적으로는 아직은 설명되지 않는 주가 상승, 모멘텀 수주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뜨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아직은 뭐 증자에 대한 리스크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아마 본격적으로 리포트가 나와서 실적 추정이 가능하고 목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팍팍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한 5분 응선 이상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지금 이미 뭐 바닥에서 거의 작년 8월달 다른 주식들 올라갈 때 이 주식들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여기 나오면서 준비를 했던 거고 이제 발산의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간다라고 봅니다. 거래량 흐름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더 간다라고 보고요. 요게 조금 뭐 지금 다른 조선주 요게 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면 저는 현대중공업 지주를 조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지주 하면 우리가 보통 그죠?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지주사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주사에 대한 그 할인이 오늘 하나도 많이 올랐지만 지주사들이 그동안 사실 재평가, 이거는 무조건 저평가다. 이 기업 가치 생각하면 무조건 이것보다는 올라야 된다. 이 스토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가치 반영을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6조가 좀 안 되네요. 5조 9,200억 정도인데요.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74% 지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벌서비스는 100%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제 배 보수해주는 회사인데, 이제 뭐 정유화학 부분에서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 4개 회사 통틀어서 사실 기술력도 제일 좋고 마진도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 두 회사를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아람코라든가 여기 좀 매각을 했어요, 일부. 그러면서 그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현대오일뱅크는 8조 밸류를 받았고요.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2조 밸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74%하고 100% 하면 두 개만 단순 합쳐도 기업 가치는 7조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6조 정도, 아니 6조가 안 되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그냥 가치만 평가받았을 때에 한 20% 정도 추가 업사이드는 있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그거는 단순 기업 가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하고 있는 배당 매력, 배당 5% 정도 나오거든요. 배당 5% 매력에다 여러 가지 뭐 수익성 개선 사업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지금 목표 주가 10만 원짜리 목표 주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죠? 지금 7만 5천 원. 7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한 30% 정도 목표 주가. 근데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목표 주가 리포트는 더 높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춘 것처럼 이 현대중공업 지주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올릴 수도 있고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지분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유사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당 매력도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은 사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밑에가 좀 탄탄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는 기름 회사로 보고 접근하셔도 된다. 네. 근데 또 지주사로 조선회사로 보도 된다. 작년에 SK이노베이션하고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SK이노베이션이 아주 좋게 평가받았을 때, 기름하고 2차전지를 같이 좋게 평가받았을 때, 지금 모습이 현대중공업 지주 정도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보면 사실은 탑픽으로 꼽는 게 한국해양조선이잖아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이 한국조선해양은 어때요? 지금 현대중공 그 뭐죠? 현대중공업인가요? 네, 현대중공업이 바꿨죠. 네. 이번에 그 올라간다고 해서 네. 또 뭐 지주사 이슈 때문에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 저는 조선주는 일단은 다 괜찮다고 봅니다. 다 거래량 괜찮네요. 네, 다 괜찮고 아직은 뭔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뿜어낸 구간도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이런 그 경기 민감주들이 거대 관성 오랫동안 쉬었다가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초입 구간에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같은 중공업주들, 그다음에 건설주들, 그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원전 때문에 많이 올랐던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같은 중후장대 종목들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종목들은 중국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 섹터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제 일맥상통하게 좀 내려오면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 우리가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올 여름은 이런 종목들의 차지가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죽어야 사실 기존 주도주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조선주가 조금 힘을 잃었을 때 네. 기존의 주도주들이 그렇죠.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잃었을 때 그 자금이 삼성전자로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상황에 맞는 조선 주도주는 시장이 또 알려줄 겁니다. 네. 네. 자, 근데 특징주로 보면 우리 삼성중공업이죠. 네. 삼성중공업이 그 감자에다가 네. 적자 네. 그 이슈로 큰 하락이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모습이. 근데 지금은 뭐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끝나야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 끝나고 사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굳이 뭐 지금 최근 며칠 아주 많이 크게 네. 오르는 것 같은데. 올랐는데 사실 이거 사실 거면 뭐 대우조선 똑같이 간다고 봤을 때 마음 편하게 대우조선해양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그냥 깔끔하게 유상증자 끝나고 사자. 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채팅창에 STS 중공업 고점에서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STX 중공업은 이거는 고점이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정말 안 참 보인지. 전에 STX가 조선으로 참 그렇죠. 날릴 때가 있었는데 얘는 많이 조금- 떨어졌네요. 근데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그렇죠. 보면. 이거 보면 음봉이잖아요. 네. 음봉이 거래량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주가도 단기간에 2배 거의 한 3배 가깝게 올랐고 계단식 하락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그러니까 저기에서 네. 그 지지를 하는 것 같다가 네. 다시 상승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지지하는 것 같다가 하락으로 간다. 네. 그렇다면 여기 이분이 질문하신 게 물타기를 해야 아니죠. 되나요? 물타기를 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서 이 잔고가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하면 잔고는 일단 마이너스는 줄을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예를 들어서 10% 정도 반등이 나왔어. 한 20% 정도 나왔다고 쳐도 본전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등 나왔을 때 물타기 한 물량만큼 주식 수만큼 매도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종목의 수익률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야지 그렇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조금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그리고 물타기라는 거는 이 주식을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는 분이 이 종목을 남들한테 추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규로 사라고? 혹은 내가 지금 이거 이 종목 현금 괜찮겠네 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새로. 그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저 괜찮긴 하긴 지금 자리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긴 한데 그럴 때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단순하게 계좌 종목의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 매도한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하시면서 물량 조절은 지금 필요한 구간인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참 어렵죠. 그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파란 불일 때 손절을 한다는 그렇죠. 게 굉장히 참 어렵죠. 어렵거든. 그리고 팔고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을 때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 그 이제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격 매수하시고. 네. 그러니까 결국 추격 매수하다가 아마 이렇게 고점에 물리신 것 그렇게 같은데. 될 것 같고요. ST중공업은 여기 5월 21일 날 개파락이 좀 있었거든요. 4%. 통상 갭 메꾸기 정도는 갭 메꾸기 위한 반등은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600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물타기 지금 신규로 리스크하긴 하지만 한번 사볼 만한 구간이거든요. 업황 자체는 좋기 때문에. 근데
거기 8,600원 정도 가면 굉장한 물량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네. 매도할 각오를 하고 네, 네. 내가 원금 플러스 날 때까지 들고 가겠다 장기적으로 이게 아니라 물타기 한 물량은 그 정도 가면 매도하는 전략 정도로 저는 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정말 그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딱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참 그렇죠. 더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한국 미포조선에 대해서 2004년인가요? 그때 한 10몇 배 올랐잖아요. 그때를 자꾸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조선주의 이 상승이 있게 되면 그 화려했던 그렇죠. 과거가 오는 거 아니냐. 때인데요. 이때 이제 그때부터 쭉 해서 엄청 많이 사실 올랐었고, 그렇죠. 이때부터 중국, 일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때 한 2008년, 2009년도에 한 3, 4년치 실적을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안 나오니까 수주 절벽이 딱 나와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속절없이 쭉쭉쭉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하고 건설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주 산업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수주를 하고 그 수주에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매출이와 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다른 점은 조선사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도크가 있기 때문에. 건설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공격적으로 리포트를 목표 주가를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거다.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 또는 LNG선에 대한 수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과거 10년 동안 사실 중국은 뭐 일본은 이제 도크가 없어져 버리고 중국은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버리고 기술력. 네, 그렇죠. 이제 LNG 추진선이라든가 환경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나올 거다, 수주가 나올 거다. 이 논리가 사실 조선주는 이제 스토리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최소한 2년치, 3년치의 수주거리가 좀 나와줘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확신에 차서 리포트가 나올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걸 보고 들어가면 늦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미 늦죠. 반영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늦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항상 먼저 보는 게 거래량이었던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미 주가 여기 상승 전에 뭐 지나가가지고 오르는 다음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정도면 무조건 샀었어야 되긴 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 거래량 이후에 지금 매집 이후에 발산이 지금 나오는 구간이고, 사실 여기서 좀 쥐어짜기가 비슷하게 나왔죠. 지금 현재. 이 보시면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은 지금은 사실 저는 좀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우르르 가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산발적인,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여전히 조금 변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조선 3사들이 수주에 대한 물음표도 아직은 붙어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중장기적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아직 지금 공격적으로 뭔가 비중 조선 주도주다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오늘 보니까 이 조선주가 오르니까 지금 HMM이라든가 해운주 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HMM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말을. 그렇죠. 일단 조심해야 될 구간 맞죠. 지금 여기는 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추격 매수하기는 참 힘든 구간이니까. 여기 거래대금 여기 터졌던 게 여기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페노션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페노션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페노션은 벌크선이고 HMM은 이제 컨테이너 상선인데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물류 관련 테마는 지금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로 가면 과거 직전 주도주들은 조금 전 주도력 잃을 걸 보기 때문에 지금 HMM을 신규 매수나 또는 비중 확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있는 분들의 대응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이거죠. 뭔가 그러면 지금 덜 오른 종목 가운데서 이제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섹터가 있겠냐, 어떤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냐. 저는 놀자주,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콘택트? 컨택트 중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쓸 수 없는 놀자주시죠. 호텔신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금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제가 그리고 밤마다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같은. 밤마다 맥주 마셔요? 뭐 소주, 맥주 뭐 주종을 가리지 않고 밤마다 주가 부양을 위해서 저 포함 아니라 저와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먹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얀센 백신이 좀 풀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군인들에 한해서 특히 이게 조금 웃긴 게 어떻게 보면 30대하고 40대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30대하고 이제 81년생, 이제 81년생 이전 출생자, 이후 출생자인데 사실 가장 술에 대한 소비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이제 아마 6월달 정도에 맞으면 그분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제 주변 분들 다 이제 예약을 다 했거든요. 이제 하자마자 이제 모여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고 남자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일단 술 마시고 네 일단은 그동안에 못했던 회포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논리긴 한데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화이트 진로가 이제 맥주 시장에서는 이제 카스에서 좀 뒤지긴 하지만 이제 소주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처음처럼 대비해서 조금 이제 점유율을 진로 이즈백 나오면서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이제 한 수도권 기준은 5대5에서 한 6대4나 7대3 정도까지 가져왔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보면 그 효과를 아직 제대로 못 누렸습니다. 화이트 진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효과를 하반기에는 저는 무조건 개선될 거라고 봐요. 1분기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 분명히 조금 더 나아질 거고 이제 7월부터는 그 모임에서 백신 맞으면 그 5인 제한에서도 이제 제외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그런 업장들에서 술 소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화이트 진로 뭐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지만 화이트 진로 실적 개선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이트 진로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거래량에서 신호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백신 맞으면 뭐 증명서 줘요? 우리가 식당 가서 네. 우리는 저 7명 앉아도 괜찮아요. 우리 네. 다 백신 그러니까, 맞았어요. 그거 뭐 있겠죠?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안 맞아봐가지고 아직.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매집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매집했다는 거는 누군가 많이 샀다는 거니까 이 매집 이후에 이제 발산 과정 이제 신고가기도 하고 단기 신고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라고 볼 수 있지만 전고점이 4만 5천 원 정도일 겁니다 아마. 네, 여기니까요. 최소한 여기 정도까지는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을 때도 이 정도였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요때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들이 훨씬 더 많죠.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지금 더 많이 응축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바이앤홀드로 그냥 상관없이. 황 팀장님도 이 주식 샀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제 손님들은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사는 주식이 그러니까 사는 주식 자신 있어야 사니까. 그죠. 내가 사는 주식을 제가 사거나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사거나 제 손님들한테 설명드려도 자신 있는 종목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손님이 샀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문제가 오해 소지나 뭐 제가 샀으니까 이제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제 약간 오르긴 했잖아요. 지금 네. 이제 뭐 좀 신고가 뭐 네.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받을 때 사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 사도 돼요? 지금 4만 원 언저리는 뭐 큰 의미, 지금의 1, 200원 별로 큰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를 밀어야지. 그렇죠. 내일이라도 당장 살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시총 더 작은 거 좋아합니다. 네. 이게 개인 성향은 그렇습니다. 뭐 워낙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니까 그렇고 네. 그래도 주린이들은 그래도 중형주 이상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좋긴 하죠. 안전하고. 자 그렇다면 뭐 이거 하나 주목할 만한 섹터나 종목으로는 이거 하나만 보시는 건가요? 또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고요. 지금 많이 있는 거 가운데서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전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우리 작은 거 말고. 이거 작지 않은데? 5천억이면 좀 작나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요. 좀 중대형주 중에서.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다시. 삼성 엔지니어링 팔았잖아. 다시. 그러니까 장기 투자했으면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수익 나잖아.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언제 살까? 언제 살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사고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오긴 했는데 분명히 제가 원하는 가격 한 번 정도 기회 오질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니, 뭐 올라가면 다시 아니까. 붙어서 사면 됩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올라가서 아쉽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해봤으니까 우리 황 팀장님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사가지고 17,500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팔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라서 2만 원까지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다시 조정을 받긴 하는데 다시 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돈을 더 벌지 않았을까.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건 사실은 17,500원 이상에서 사겠느냐, 아니면 그 가격이나 그 가격 이하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냐. 저는 기본적으로 단타는요. 단타나 스윙은 장기 투자가 되는 종목 안에서 구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장기 투자 되는 구간에서 이게 예를 들어 X는 Y 그래프처럼 이렇게 45도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천천히 갈 때도 있고 가속 붙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가속 붙는 구간에서 단타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팔고 다른 거를 사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게 사실 했었고 네, 그런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험이 많으신, 그렇죠. 네, 실력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8,000원만 깨지면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17,500원이 됐든 17,000원이 됐든 18,000원 정도만 한 번만 눌러줘라. 사실 지금 밑에서 입 벌리고 사실 기대 중이고 현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면 근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해야죠. 만약에 이게 다시 18,000원, 예를 들어서 17,000원이 가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뚝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게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심리적으로 딱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로직상으로 만약 가면 좋은 주식이면 사실 뭐 2만 원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000원 이상에 사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17,500원을 왜 못 삽니까? 충분히 살 수 있지. 근데 이 주식은 일단은 상승 추세를 이제 만들어냈던 구간이고 이제 한번 쉬는 구간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17,000원이 안 오더라도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가속 구간이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저는 19,000원, 2만 원 이상에서 또 붙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뭐예요? 그거는 저는 이제 분봉 보면서 이제 수급이라 이제 일봉에서의 수급을 분봉으로 쪼개서 그 안에서의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거래량, 그러니까 분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팍 터질 경우, 여러 가지 트레이딩 로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고러길 황 팀장님이 사기 전에 먼저 확 사가지고 이게 존리 대표님이 단타에 떼라고 하시던데. 전 단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오히려 좀 약간 말이 좀 세긴 하는데 소액이신 분들은 전 장투가 답이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왜냐면 한 1,000만 원 가지고 2, 3년 장투해서 예를 들어서 200%가 났어요. 그럼 3,000만 원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된 거 가지고 뭔가 바뀌진 않습니다. 사실. 네. 이거는 너무 무리한 욕심. 그러니까 잘 하는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우리 이제 주린이 중심으로 주린이들에게는 그래도 일단은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그 정도 수익이면 큰 거죠. 은행이자의 수익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은 욕심이 단타의 때가 너무 묻어 있어요. 내가 올 한 해 우리 같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황 팀장님의 단타 때를 한 40%는 벗겨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저 장기도 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손님들 종목 중에서 몇 종목은 2년 버틴 종목들도 있어요. 2년 버틴 종목. 아니, 보통 우리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바벨 전략 있잖아요. 장기 투자용 따로 있고, 그렇죠. 소액 정도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작은 정도만 계좌 하나 따로 해서 맞습니다. 운영하시는 거야, 뭐. 알겠습니다. 존리 대표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변수가 있다면, 주식시장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의 의견이 밸런스가 맞춰져서 저는 이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수급적인 요인이 좋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6월달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여전히 경계심은 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방 언제든지 내리 꽂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물 매도. 네, 선물 매도가 근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보는 거고,
제 생각은 지금도 일단은 뭐 올라간다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연한, 저는 예측은 하지만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런 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되게 저는 조심스러운 게, 사실 오늘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 포지션 꼬꾸라져 버리면 사실 거기서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렸으니까 좋은 주식 기다리면 오릅니다,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한 소리 듣더라도 뭐 일주일 만이라도 언제든지 저는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그건 제 성향이니까 그건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머니톡에 나오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기 다른 유튜브라 뭐 이제 공중파에서도 요즘에 주식 방송들이 나오는데 엄청 똑똑하신 분들 많이 나와서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해주시잖아요. 산업이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겉핥기식을 밖에 사실 잘 몰라요. 뭐 종목에 대해서 깊이 팔려면 당연히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 산업계 전문가 더 많이 알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제가 똑똑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수익률로 연결될 거라는 착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게 되게 사실 좀 거대 담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이래서 막 해가지고 이 주식이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겁니다. 막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열려질 것 같고 당장 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거, 그런 생각이 사실 들게 되거든요. 당장 미국이 이렇게 조치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게 반드시 수익률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들으셨던 로우 데이터들을 뭔가 내 전략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수익률로 끌어당겨오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저는 그 방향을, 황 팀장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를 수급에서 찾은 거고요. 아, 수급에서? 저는 수급에서 찾은 거고요. 저는 거래량 찾은,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는 거는 외국인 기관 그 수급이 아닙니다. 저는 돈의 흐름, 거래량을 보고 찾은 거고요. 그게 밸류가 됐든 또는 뭐 다른 방법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가치 분석이 됐든지 간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그 시장을 땡겨오는 방법을 내재화하는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네, 무조건 지금 사실 뭐 여기서 제가 뭐 어떤 종목 현대중공업 지수 좋아서 사세요라고 해서 올라가면 저는 사실 시장 꺾였을 때 아니구나 싶어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고점이 물렸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분명히 자기만의 매수 매도 기준 가지셔야 되고요. 이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보면 워낙에 전문가들도 많고 하니까 사실 빨리 가려면 거인의 어깨에 타서 가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제가 거인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전 몸은 거인이지만 투자에서는 거인은 아니니까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재화한 노력을 이번 여름 또는 지금 한창 지칠 때거든요, 사실. 그렇죠. 참 지칠 때. 왜냐하면 작년에 주식시장 올라가면 보다가 올해 상반기에 되게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평생 주식으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창 열정이 올라왔을 때 빡 해야 내 주식 실력이 퀀텀 점프가 딱 돼요. 그러면 다음 시장 왔을 때 그거 이용해서 먹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냥 이 결론은 뭐냐면 이제 홀을 하나 만들어 드렸잖아요. 사격중지 아군이다. 네. 하여튼 그 시장의 빠른 그 흐름을 조금 선제적으로 좀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황 팀장님이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많이 참고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